양민의 키워드 한수노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시행항변권 그리고 위험부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시행항변권 함께 풀어가도록 하죠. 동시행항변권은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A가 해줘야 될 의무와 상대방 B가 해줘야 될 의무가 서로 쌍무기약이라서 서로 맞물려 있다. 서로 맞물려 있다. 쌍무기약이라서.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내 의무를 상대방보다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는 공평하지 않다. 쌍무기약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내가 왜 먼저 하냐고. 먼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의무를 넘겨줄 때까지 내 의무를 안 줘도 된다. 안 줘. 언제까지? 얘가 줄 때까지.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서 생긴 거예요. 쌍무기약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의무를 이행 안 해주면 나도요. 내 쪽에서도 의무 이행을 안 하고 버티는 거야. 버텨. 얘가 줄 때까지. 이를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버텨요? 줄 때까지. 상대방이 이걸 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버텨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야. 왜 책임이 없어요? 얘가 안 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주인이 보증금 1억을요. 보증금 1억을 계약 끝나면 주인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계약 끝나면 뭐를요? 방을 빼줘야 되죠.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방을 안 비우고 버티는 거죠. 이게 동시행항변권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효력법은 볼까요? 첫째,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연기가 뭐죠? 늦추는 거예요. 이 세입자는 방을요 원래 빼야 되는데 계약 끝나니까 안 빼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보증금 나올 때까지요. 보증금 가져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연기시키는 거예요. 연기. 이를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즉 상대가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 버텨버려. 버티는 거야. 버티기라고 그래. 버티기. 이를 연기적 항변권. 딜레이 시키는 거죠.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보증금 갖고 올 때까지 나는 못 줘. 나는 못 나가네. 두 번째, 항변권이 인정되면 무슨 책임이요? 지체 책임. 지체 책임의 별표.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계약 끝났는데 왜 방을 안 빼? 계약 끝났잖아. 근데 왜 방 안 빼냐고. 너 지체잖아. 아니에요. 왜요?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안 나가지. 그래서 뭐가 없어요? 지체 책임이 없어. 지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세 번째, 소송에서 항변권을 주장하면 항변권은 소송에서 주장해야 돼요. 소송에서. 항변권을 주장해야 법원이 인정을 해줘요.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판결을 하냐. 판결 잘 보세요. 상환급부 판결합니다. 상환. 서로 맞교환. 서로 맞교환하라고. 뭐하고 뭐를요? 너는 보증금을 주고 너는 방을 주는 걸 맞교환하라고. 맞교환. 이를 무슨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명한다. 상환급부 판결. 너도 주고 너도 주라고.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야. 서로 주라. 그럼 원고가 A가 원고, B가 피고면 원고가 전부 이긴 거예요? 전부가 아니지. 전부가 아니라 뭐죠? 일부죠. 일부 이기고 일부 진 거야. 일부 패소. 그래서 전부 패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패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원고가 일부 이기고 일부 졌다. 일부 패소, 일부 승소. 왜? 서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원고가 전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원고, B가 피고면 A가 전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 A는 안 주고요. 안 주고 피고 너만 줘. 피고 너만 이행해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서로 주라고 그랬잖아. 서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상환급부 판결했다는 거는 원고가 일부만 이겼다는 거다. 일부만. 기출문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까다롭습니다. 이 네 번째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도인 갑이 건물 매매대금 채권이요. 건물 매매대금 채권 1억을 이 1억을 뭐로? 자동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의 갑에 대한 무슨 채권? 대여금이죠. 대여금. 대여금 채권 1억과 뭐 할 수 없다? 상기할 수 없다. 여기 발표. 자욕
구조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쪽이 놀부라고 해볼게요. 이쪽은 흥부라고 해볼게요. 자, 상계라는 법리, 상계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퉁치는 거라고 그래, 퉁치는 거. 놀부가, 흥부가요, 놀부한테 10만 원 빌려준 거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에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 채권.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 채권이죠. 거꾸로요, 놀부도요, 놀부도 흥부한테 빌려준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 있어. 10만 원에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 받을 돈이죠. 그러면 서로 퉁칠 수 있어. 이때 놀부가 이걸 뭐 하자고요? 야, 상계하자. 놀부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요? 상계하자 그랬어요. 상계하자. 얼마? 10만 원 중에서 뭐만? 5만 원만 상계하자 그랬어. 그러면 상계하자 그러면 이 채권이요. 놀부의 10만 원 중에서 얼마가? 5만 원이. 5만 원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이때 놀부가 받을 돈 이게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자동채권. 얘가 까자고 그랬죠. 이거 까자. 10만 원 중에 5만 원 까자 그랬죠. 이게 자동채권. 까이는 거. 흥부는 그럼 어떻게 돼요? 5만 원이 까이죠. 까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아하. 까자고 한 게 자동, 까이는 거. 까이는 건 뭐예요? 수동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부는 10만 원 중에서 얼마가? 5만 원이 까이는 거야. 수동채권. 오케이. 그래서 자동채권은 먼저 까자고 하는 거. 요게 자동채권이고 까이는 게 수동채권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세우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발전을 좀 할게요. 방금 전에 거는 서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관계죠. 자, 이번에 B가 A한테, B가 똑같이 흥부예요. 받을 돈 대여금이 있어. 대여금 채권 1억 있어. 대여금 채권 얼마? 1억이요. 근데 A가 B한테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서로 상계하면 되죠. 근데 A가 B한테 받을 돈이 놀부죠. 놀부가 받을 돈은 뭐냐? 대여금이 아니라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건물을 매매한 거야. 건물을 뭐 한 거라고요? 매매해 가지고요.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매매대금 채권 얼마? 1억이라면 놀부가 이 대금을요. 이걸 가지고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1억인데 아까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왜 안 되는 거야? 왜? 바로 이 대금 채권 1억은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을 뭐 해가지고요? 팔아가지고 건물을 매매를 해가지고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대금은 흥부 입장에서 보세요. 흥부 매수자 입장에서 얘는 돈을 언제 해요? 돈을 언제 보내요? 쟤한테? 건물 매매했으니까 건물 어떻게 하죠? 넘겨줘요. 건물이 넘겨줘야 돈을 송금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건물이 오지도 않았잖아. 넘겨받지 않았죠. 안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 매매대금 1억을 가지고 내가 받을 돈 1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까버렸죠. 그러면 B 입장에서 흥부 입장에서는 건물도 오지 않았어요. 건물도 넘겨받지 않고 키도 못 받았는데 집 키도 못 받았는데 뭐야? 1억이 날아간 거지. 1억이 날아간 거야. 얘가 상계해버리면. 얘가 억울한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야. 뭐야 지금 집 키도 못 받았는데 내 대여금 1억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거 대여금이.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이 매매대금 채권이 뭐가 돼서? 자동채권이 돼서. 자동채권이 돼서는 상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다.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요. B가 흥부 똑같이 흥부고 흥부가 놀부 형한테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빌려준 돈 얼마? 10만 원. 10만 원에 뭐가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있어. 대여금. 그런데 A는 똑같은 대여금이면 상계되죠. 근데 대여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두를 외상으로 팔았어. 만두를 매매한 거야. 매매로. 그럼 뭐가 생겨요? 매매 대금 뭐가 생기죠? 채권 생기죠. 그게 얼마? 10만 원. 이거 10만 원이에요. 그럼 누가 상계하면 안 돼요? 놀부가 이 만두값 10만 원하고 흥부 이 대여금 10만 원하고 뭐 하는 거? 얘가 상계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이걸 상계 처리하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만두를 보내지도 않았잖아. 만두 안 보내고요. 안 보내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10만 원하고 상기해버렸죠. 그럼 흥부 입장에도 얘 입장에도 보세요. 얘 입장에서. 만두는 어떻게 했어요? 구경도 못 했네. 만두 구경도 못 했는데 이 1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야. 뭐를 가지고? 매매대금으로요. 매매대금 채권을 이 대여금하고는 상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만두를 안 줬잖아. 만두 안 줘놓고 왜 이 대금 채권 가지고 이거하고 상계를 해?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을 뭐로? 자동채권으로 이 대여금하고요. 대여금하고는 상계 안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 만두 가지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만두를 안 보내놓고 만두를 안 줘놓고 이 대여금하고 상계한다. 얘가 열받지. 만두 오지도 않았는데. 만두 코빼기도 못 받는데 내 10만 원이 없어져서 그냥 갑자기 이거하고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이죠. 효력에 요 네 가지 기억합니다. 네 가지. 첫째, 연기적 항변권. 둘째, 지체 책임이 없다는 거. 셋째, 상환급부 판결한다는 거. 네 번째,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뭐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마라 이런 뜻. 자, 이어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험 잘 나오죠. 별세개. 보통 동시행관계요.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주고요. 소유권을 주고 매수인이 뭐를 줘요? 돈 주죠.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관계 있지. 소유권 줘. 내가 돈 줄게. 매매대금 줄게. 동시행관계죠. 만약 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가압류 말소하는 거. 가압류 말소하고 얘가 돈 주는 것도 동시행이다. 임대차는요. 임대차 종료되면 주인을 뭐 하죠? 주인은 보증금 가지고 가야지. 보증금 1억 토해내고 세입자는요. 세입자는 뭐 하고요? 방 비워주고. 이게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지. 전세권 종료돼도 똑같죠. 주인은 전세금 주고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방 비우고 전세권 말소서류 주죠. 이게 동시행관계죠. 오케이. 그런데 다음은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험 잘 나와요. 첫째, 채무를 뭐 하는 거? 변제하는 거하고 저당권 등기를 뭐 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거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변제가 먼저 돼야 된다. 변제가 돼야 저당권 말소를 해줍니다. 따라서 은행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내 아파트에 있는 거, 내 아파트에 대출받고 1억 대출받고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 저당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제를요. 변제를 먼저 해야 은행이 저당권을 털어줘요. 변제 먼저다. 변제 먼저. 두 번째, 변제하고 뭐죠? 가등기죠. 가등기 말소도 이것도 똑같아요. 내 집에다 내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돈 1억을 빌렸다. 가등기 걸어놨어. 가등기를요. 가등기 잡히고 돈 1억 빌렸죠. 그러면 그 가등기를 없애려면 채무자가 변제가 먼저예요. 변제해야 가등기를 털어내요. 똑같아요. 저당권을 털어내든 가등기를 털어내든 다 뭐가 먼저? 변제가 먼저라는 거다. 여기 변제의 별표.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예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절차에 뭐 하는 거?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하고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왜냐?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거거든. 이게 부수적 의무다. 거기다 써주세요. 무슨 의무? 부수적 의무. 그래서 이거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출문제예요. 1, 2번은 아주 많이 나왔어요. 3번도. 4번. 보증금이죠. 여기 보증금 반환 의무와 보증금은 누가 내줘요? 주인이. 근데 임차인의 뭐 말소요? 임차권 등기 말소죠.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이거를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런 거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인은 뭘 빼줘요? 보증금 빼주지. 보증금. 이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뭐예요? 임차인이 방 빼는 거. 방인도. 방을 빼는 건 이게 동시행입니다. 서로 이게. 이건 동시행 관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방 빼는 거라고 돼 있지 않죠. 뭐라고 돼 있죠? 임차권 등기 말소예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왜냐? 임차인이 여기다가요. 임차권 뭐를요? 등기를 했다.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한 거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고 이사를 간 거예요. 뭐하고? 임차권 등기하고요. 하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보증금을 안 주고 있었다. 따라서 주인이요. 이 주인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집은 세가 안 나가요.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집이 세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세를 받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말소하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금을 먼저 주고 이거를 말소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구별돼야 돼요. 보증금하고 뭐하고요? 방 빼주는 거는 동시에 맞습니다만 뭐하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은 동시행이 아니라 보증금이 먼저라는 거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제,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 협력 의무. 세 번째는 뭐 말소예요? 임차권 등기 말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이죠. 경매가 뭐가 됐을 때요? 무효로 됐다. 상상을 해야죠. 상상력이 발동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낙찰자는요.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때 채권자가 뭐를요? 낙찰 대금을 토해내는 거는 동시행이 아니라는 건데, 자,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그냥 보면 어렵죠. 그림으로 볼까요? 자, 어떤 아파트를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B가 경매받는 거지. 경매로. 매매로? 아니에요. 경매로. 경매받는 걸 상상하시면 되죠. 경매를 받았어요. 누가? B가, 낙찰자가. 그럼 소유권이 누구로 와요?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네. 소유권 무슨 등기가요? 이전 등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전 등기가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B가 소유권을 차지했어요. 그럼 소유권 오고 끝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경매가 꽝이 됐어. 무효가 돼버렸다. 무효 처리됐다. 무효.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하죠.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 가져온 거, 아파트 등기 가져온 걸 어떻게 해야죠? 돌려줘야지.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A한테. 전주인이죠. 전주인 A한테 주죠. 이거. 이전 등기를 뭐 해주는 거? 말소하는 거죠. 말소. 등기 가져온 거 말소해야죠. 왜? 꽝 됐어. 경매가. 그럼 누구한테 줘요? A한테 주지. A한테 이거를 돌려주는 거죠. A한테. 그럼 얘는 이거 주고 끝나요? 아니지. 돈 받아야지. 나 이거 경매 받으려고 돈을 5억을 넣었거든. 5억을 법원에 넣었거든. 그럼 법원은 경매대금을 배당을 누구한테 줘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있겠네. 채권자한테 배당금 줬지. 채권자. C가 누구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돈을 먹었네. 3억을. 경매 신청한 놈이죠. 3억을.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거든. 돈 받으려고. 얘는 채무자죠. 얘는 채무자고 얘는 채권자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C죠. 그럼 이 3억을 받아먹은 사람, 3억을 챙겨간 사람은 누구? C죠. 얘가 챙겼지. 챙긴 거는. 그럼 얘는 낙찰자는 집은 누구한테 주고 A한테 넘겨주고, 집은 누구한테? A한테. 색깔이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집은 A한테 등기를 말소해주고 돈은 누구한테요? A한테 돌려받는다. 그럼 이게 동시행관계죠. 집 주고 A가 돈 돌려준다. 그럼 이게 서로 동시행인데 A가 돈을 안 주네. A가 돈을 토해낸다면 서로 뭐야 이게? 동시행이죠. A가 돈을 토해낸다면. 돈을 A가 토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요? 엉뚱하게 C가 제3자가 돌려주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얘가 돈 토해내는 거하고 얘가 등기 일로 돌려주는 거는 상대방이 어긋났죠. 동시행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이 돈을 누가요? A가 3억을 토해낸다. A가 3억을 얘한테 토해낸다. 얘는 등기를 말소한다. 그럼 서로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겠네. 근데 A가 돈을 주지 않잖아. A가 돈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토해내죠? C가 돈을 토해내네. 나는 B는 누구한테 주는데? A한테 주는데. 얘는 A한테 토해내는데 이 등기 말소를 돈은 누구한테 받아? A가 아니라 누구? C로부터 돈을 돌려받자 부당이득으로
이게 꽝 됐으니까 그래서 돈 토해내는 거하고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왜? 상대방이 지금 꼬여 있잖아. 어긋나 있잖아. 오케이. 낙찰자가 소유권 등기를 뭐 하는 거? 말소하는 의무와 채권자가 뭐 하는 거? 낙찰 대금 반환하는 거는 동시행이 아니다. 왜? 상대방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오케이. 이래서 동시행 관계 아닌 것 5개. 5개 부수고 갑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세 덩어리로 정리하시면 돼요.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쌍무계약에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둘 다 안 줬을 때. 두 번째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이죠. 효력 여기 있어요. 4가지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지체 책임이 없다. 법원에서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고 마지막에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거 몇 개? 5개. 이렇게 세 줄로요. 세 줄로 동시행항변권을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동시행항변권을 마쳤고요. 이어서 위험부담을 잡으러 갑니다. 위험부담할 때 위험이라는 단어, 위험을 뭐라고 보시면 좋으냐면 손해라고 보시면 좋아요. 손해부담. 손해를 누가 부담하지?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위험부담 있고로 뭐라고요? 손해부담 문제다. 어떤 상황에? 이 상황 조건 이해하시면 좋아요. 상황 조건. 자, A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이 뭐 아파트여도 되고요. 공장이어도 돼요. 매수인 B하고 매수인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황이 생겼어요. 이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태풍으로 멸실해 버렸어요. 이게 상황 조건이에요. 태풍이라는 걸로 아니면 지진으로 태풍이나 지진으로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천재지변으로 멸실돼 버렸다. 이 건물이 공장이. 그럼 손해는 위험이라는 게 뭐죠? 손해는 누가 부담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상황 조건은 계약 후에 계약서 쓰고 나서 지진이나 태풍으로 건물이 붕괴됐어.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손해는 누가 부담하지? 이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물음표의 결론이 이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쌍무계약에서 갑소유 X 건물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뭐 때문에 태풍으로 건물이 붕괴되었다. 1번 갑의 입장 볼까요? 갑의 급부의무. 급부의무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넘겨주는 게 급부의무죠. 갑의 급부의무는 소멸해요. 왜? 못 주잖아. 태풍으로 붕괴돼서 못 주죠. 그래 이 의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못 줘. 그럼 어떻게 해? 소멸해야지. 못 주니까. 네가 해야 될 채무가 어떻게 돼요? 소멸해. 그럼 쌍무계약은 이 채무하고 맞물려 있는 거. 맞물려 있는 게 뭐죠? 대금 주는 거죠. 대금 지급하는 이 채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 채무가 소멸되니까 얘도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소멸해요. 그래서 서로 이 채무가 소멸하는 거다. 결론이.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왜? 못 주잖아. 얘가 못 줬죠. 태풍 때문에. 그 물도 어떻게 해? 돈을? 못 줘. 왜? 쌍무계약이잖아. 맞물렸잖아. 그래서 갑의 급부임은 어떻게 되고요? 소멸하고 을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뭐 하는 거?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예요.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해요? 못 하죠. 왜요? 내가 건물을 못 줬으니까. 건물을 못 줬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손해는요? 손해는 누가 부담해? 갑이 부담하겠네. 갑이 부담해. 왜? 건물값 돈을 못 받았네. 건물을 못 줘서 뭐를 못 받아요? 돈을요.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네. 그래서 손해를 갑이 부담하네.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 왜 채무자요? 건물을 넘겨줄 사람.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거예요. 왜요?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는 손해. 그를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손해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결론. 쌍방의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고 서로 소멸해요.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소멸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돈 받아낼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건물을 못 줬으니 얘한테 돈을 요구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 이게 갑의 입장이다. 1번. 갑의 급부의 소멸하고 을에 대해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죠. 없다. 여기 발표.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두 번째. 을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매수자 입장. 을에 그럼 무슨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 똑같이. 건물을 제가 못 주네. 태풍 때문에 붕괴돼서. 그럼 을도 어떻게 해요? 나 돈 못 보내. 얘가 아무리 돈 보내라고 그래도 나 돈 못 보내. 왜? 네가 임마 안 줘놓고 왜 내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래? 날강도를 쎄. 날강도. 을의 채무도 소멸하네. 너 못 주지? 너 이거 건물 붕괴돼서 못 주지? 그럼 나도 돈 못 보내지. 못 보내지. 똑같은 거야. 쌍무계약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네 채무가 소멸하지 내 채무도 소멸하는 거야. 이게 공평하지 않겠어? 이때 갑에게 뭐가요? 귀책 사유가 없어요. 이거 태풍으로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 아니지. 태풍으로 붕괴된 거는. 지진으로 이게 붕괴된 거. 태풍으로 붕괴된 거는 얘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거론할 수가 없다. 왜요? 얘 잘못 아니잖아요. 태풍 때문이잖아. 지진 때문이잖아. 그래서 매수자 을이 누구한테요? 매도자를 상대로 뭐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추궁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얘 잘못이 전혀 없는데. 아니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은 왜 문제가 돼요? 매수자가 저 집을 사가지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랬거든. 공장을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랬죠.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꼬인 거지. 이게 지진으로 붕괴돼서. 그럼 얘는 이사 올 집이 없어졌죠. 이사 올 집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도 을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 추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얘 잘못이 없거든. 손해배상 책임 추궁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3번. 만약에 그럼 계약금 넣은 건 어떡하고요? 계약금을 내가 1억을 박았는데 1억 박은 건 어떡하고요? 그건 돌려받아야지. 계약금은 돌려받고 계약금 1억은 어떡하고요? 반환 받고 부당이득으로 뭐 하고요? 반환 처리합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해결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다? 이게 태풍이나 지진으로 저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해결 어떻게 합니다? 서로 없는 걸로 해요. 우리 이거 붕괴됐지? 그럼 우리 해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민법에 쌍방 채무가 쌍방한테 책임 없죠. 얘 갑의 책임도 을의 책임 없죠. 건물이 붕괴되면 네 채무 소멸하고 내 채무도 똑같이 소멸해. 그게 해법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현실에서는 없는 걸로 하지 그러는 거죠. 우리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주지 말자고. 나 못 줘. 태풍으로 붕괴돼서. 그럼 을도 못 줘요. 이게 해법이다. 이게 해법. 솔루션 이거예요. 우리 서로 쌍방 채무는 대등하게 소멸한다. 쌍방 채무는 대등하게 소멸. 대등하게 뭐합니다? 소멸 처리하는 걸로 해결합니다. 이게 쌍무계약이라서 그래. 쌍무계약은 네가 못 주면 나도 못 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네가 주면 내가 주듯이 이거 못 주면 나도 못 주는 거야. 그 원리가 똑같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대등하게 서로 의무가 소멸한다. 이게 솔루션 1. 솔루션 2. 이때 을이 열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저 아파트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저 집이 없어졌잖아. 없어져도 뭐 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없어. 쟤한테. 왜요? 얘 잘못이 없거든요.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그리고 3번. 만약에요. 계약금을 이미 집어넣었다면 그거는 돌려받고 헤어져요. 돌려받아. 이 세 가지가 솔루션이다. 채무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의무는 없던 걸로 소멸하고 서로 소멸 처리하고 손해배상 안 돼요. 왜요? 귀책 사유가 없어서. 이게 결론이다.
내가 거래했던 부동산이나 동산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면 이게 해법이다. 1, 2, 3. 오케이. 그럼 여기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부담해요? 손해는 채무자가 손해 부담해요. 건물값을. 건물값인 돈을요. 돈을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돈을 못 챙겨. 돈을 못 챙겨. 그래서 채무자가 뭐를요? 손해를요. 손해를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자 손해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어서 채권자 위험부담 주제 바꿔볼까요?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냐? 매수인을 말해요. 건물을 줄 사람이 채무자, 건물을 가져갈 사람이 채권자야. 건물 줄 사람, 건물 가져갈 사람 채권자. 자, 이때 볼까요?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된 게 채무자 위험부담 돈이었다면 이제는 이 건물이 누구 때문에? 의뢰 잘못으로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의뢰 잘못으로.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 누구 잘못으로? 의뢰 과실로 건물이 어떻게 됐다? 붕괴되었다. 붕괴되거나 멸실되었다. 을 잘못으로 이게 불이 나버렸다. 저 건물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자기 잘못으로 붕괴되니까 건물값은 넣어주죠. 넣어주고 건물은 못 챙기고. 그래서 을이 손해부담하네. 을이. 이 문제입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 누구 과실인 거예요? 이거는 을의 과실일 때. 갑소유 X 건물 매수인 을과 계약 체결로 갑이 제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갑이 제공을 했는데 을이 뭐 하던 중에? 지체 중에. 이거 중요합니다. 갑이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을이 뭐 하다가 지체 중에 여기 지체 중에 뭐가? 태풍이요. 태풍이 불었어. 그래서 건물이 날아갔어. 그러면 이거는 갑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을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태풍 때문인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죠. 태풍이 부른 건 맞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죠? 갑이 뭐 했는데? 제공했는데 을이 뭐 하다가? 지체하다가 이 상황에서 태풍을 만난 거지. 그럼 이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네. 을한테. 이거는 태풍이 아니라 이마 네가 뭐 하다가 지체를 했기 때문에 태풍을 만난 거잖아. 그래서 이건 누구 책임? 을 책임이지. 을 책임. 그래도 요 사안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을의 과실로 붕괴된 거하고 똑같아. 결론이. 이 문제가. 시험은 요거죠. 이쪽이냐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반드시. 을의 과실로 누구 과실로? 을의 과실로 멸실이 된 거나 또는 갑이 뭐 했는데요? 제공을 했으나 을이 어떻게 하다가 지체 중에 태풍으로 멸실했다. 그러면 을의 과실이다. 왜? 네가 이마 지체하다가 태풍 만난 거니까 이건 네 탓이지. 네 탓, 을 탓. 결론. 갑의 입장 매도인이죠. 을에게 건물 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지. 받을 수 있죠. 왜요? 네 잘못이잖아. 네 잘못. 건물값 받아. 을의 입장이에요. 을은 갑에게 건물 대금을 지급해야죠. 건물값 줘야지. 근데 뭐를요? 건물을요. 을은 건물 달라고요. 건물 달라고 할 수 없는 손해. 건물 달라고 할 수 없죠.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 을이 부담해. 돈은 넣고요. 돈은 송금하는데 건물이요. 건물을 챙길 수 없죠. 그 손해를 을이 부담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케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원인이 뭐 있어? 상황 조건이 계약 후에 누구요? 지진으로 멸실했을 때죠. 쌍방한테 책임이 없는 거야. 쌍방한테 책임 없는 거죠. 그러면 건물값을 못 받죠. 왜? 이행을 못했으니까. 태풍으로. 근데 지금은 을의 잘못으로 멸실됐거나 갑이 제공한 걸 을이 보다가 지체하다가 태풍으로 멸실했죠. 이럴 때는 을의 잘못하고 이게 똑같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를요? 건물값이요. 건물값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을에 네가 잘못했잖아. 이마 네가.
거꾸로 을은 어떻게 해요? 돈은 송금하고 건물을요. 건물을 못 챙기죠.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해. 채권자가 손해 부담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연부담은 두 개로 채무자 우연부담하고 채권자 우연부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채무자 우연부담 그리고 채권자 우연부담. 채무자 우연부담은 쌍방한테 뭐야? 책임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없는 사유로.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없는 걸로 해요. 서로 대등하게 채무가 소멸한다. 대등하게 채무가 서로 소멸한다. 채무 소멸. 그죠? 그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돈 못 받지. 이게 채무자 우연부담이죠. 채무자 우연부담. 채무자 우연부담. 이번에는 채권자 우연부담. 채권자란 누구예요? 매수자예요. 매수자. 채권자가 위험을 해요.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죠? 을의 과실이죠. 을의 과실로 멸실했을 때 또는 을이 뭐하다가 지체 중에 을이 지체 중에 뭐요? 태풍이요. 태풍으로 멸실했다. 이거 다 을의 과실하고 똑같다. 그러면 돈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돈 보내야지. 돈 받을 수 있다. 매도자는 돈 받을 수 있죠. 못 받았죠? 여기는 받을 수 있죠. 요 차이죠. 그리고 우연부담을 이렇게 두 개로요.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결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연부담의 커다란 축 두 가지, 채무자 우연부담주의와 채권자 우연부담주의 두 가지 이론을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청구권은 비교적 최근에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옛날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사안이냐? 계약을요. 갑하고 을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건물 매매 계약을 한 거죠. 1억에. 그리고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찔렀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 일이. 저 건물이 수용돼 버렸어. 이게 상황 조건이에요. 이 상황 조건 이해가 되시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수용돼 버렸다. 수용했다. 그럼 뭐죠? 어이구 이 건물을 국가가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용을 해버렸군요. 국가가 수용해버린 거네. 강제 수용을. 그럼 얘는 건물을 제공하나요? 못하나요? 얘한테 넘기나요? 못 넘기겠네. 건물을 못 주는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이 생겼네. 그럼 을은 돈을요. 돈을 주나요? 못 주나요? 돈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갑니다. 갑소유 X 건물을 매수인과 1억의 계약에 체결한 후에 계약을 뭐한 후 체결한 후에 국가가 건물을 뭐 했어요? 수용해버렸다. 그래서 불능이 돼버렸어. 불능. 못 주네. 건물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둘 계약을 해결하느냐? 첫째, 이때 매수인에게 이 매수인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 인정되는 권리. 이 부분 따라갑니다. 별표. 첫째, 채무자 우연부담. 채무자 우연부담의 법리로 쌍방의 임은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소멸해요. 그냥 서로 소멸하는 거야. 그럼 얘는 건물 못 주고. 건물 못 줘. 그럼 난 어떻게 해? 을은 돈 못 줘. 끝. 이게 우연부담이죠. 따라서 을은 무슨 의무?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끝나는 거지. 돈 안 주고 끝나. 돈 안 주고. 왜? 못 주잖아. 건물 못 주네. 수용돼서 못 주네. 못 주면 어떻게 해? 나는 돈을 못 주네. 그래서 을의 결론이죠. 을의 결론은 뭐야? 건물값 안 주고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을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가 뭐죠? 돈이죠, 돈.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돈을 주고요. 얘한테 돈을 주고 갑에게 뭐를요? 수용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보상금 있죠, 보상금. 국가가 수용하면 저 건물주한테 뭐를 줘요? 보상금을 줘, 보상금을. 그 보상금을 양도해달라. 보상금을 넘겨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같이 해볼까요? 무슨 청구? 대상 청구권. 그럼 을은 이 대상 청구권으로 보상금이요. 얘가 받게 될 보상금이요.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달라. 보상금 청구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 보상금 받지? 그 권리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돼? 돈을 줘야죠. 돈을 보내고 얘한테 보상금 받을 권리 넘기라고. 이게 가능하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다. 돈 안 주고요? 아니죠.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뭐 하라고? 너 보상금 받는 거 있잖아. 그 권리 나한테 넘겨달라고 라고 하는 게 대상 청구권의 법입니다. 따라서 을은 투 카드가 있는 거야. 투 카드가. 투. 완은 뭐죠? 안 주고. 이거 나 돈 안 줘. 안 주고 해결할 거야. 안 주고 해결할 거라고. 그게 뭐예요? 우연부담이야. 이게 우연부담. 우연부담은 나 안 준다. 왜 안 준다? 너가 건물을 못 주잖아. 너가 건물 못 주니까 나 돈 안 준다. 이게 해결이야. 해결. 솔루션 1. 다음 솔루션 2. 돈 줄게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내가 돈 주는데 대신에 이 돈하고 맞대응하는 게 뭐죠? 건물이죠. 건물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건물이 못 넘어오고 뭐가요? 보상금이요. 보상금 받을 권리를 나한테 넘겨. 대신에 돈 넣을게. 돈 넣을 테니까 너 보상금 받는 권리 그걸 나한테 넘기라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조심할 건 을이요. 을이. 보상금이요. 보상금 권리가 자기 거라고 하는 건 안 돼요. 보상금 권리 내 거예요라고 하면 안 돼. 국가한테. 왜요? 그거는 갑거죠. 갑거를 뭐 해달라고? 넘겨달라는 거지. 보상금 권리 자체가 나한테 을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지. 보상금 자체가 나한테 귀속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상금 갑이 받을 거. 갑이 받을 권리를 넘겨달라는 거지. 이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할 거. 그래. 1번하고 2번이라는 건 이제 일단 잡혔죠. 이거는 돈 안 주고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돈 주고 보상금 넘겨달라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그게 뭐냐? 전보배상이에요. 을이 주의요. 주의. 무슨 배상? 전보배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가 허용되느냐? 허용 여부죠. 허용 여부. 뭐를요? 전보배상. 지금 배상이 지금 여러 개 나오네. 그죠? 대상 청구. 두 번째는 전보배상. 전보배상 청구가 허용되느냐? 이 전보배상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령 제가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요. 그림을 제가 10억에 사기로 했어요. 피카소 그림을. 내가 피카소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카소 그림을 B가 10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근데 이 피카소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저 매도인의 관리소홀로 불이 나버렸어. 불났어. 관리소홀로. 피카소가 눈물 흘리겠네. 그죠? 불이 나버렸어. 불났어. 그것이 누구 과실? A의 과실로. A의 과실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즉 A는 피카소 그림을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죠. 못 넘기면 대신에 뭘로? 돈으로 물어줘. 돈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보배상이라고 그래요. 피카소 그림 대신에 뭐로? 돈으로 줄게. 이게 전보배상이야. 따라서 B는 A한테 A가 그림을 못 주게 되죠. 그림을 못 주면 A한테 가서 B가 뭐라고 그래요? B가 A한테 뭐라고? 돈 달라고. 건물 그림 대신에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물어내. 이를 전보배상 청구라고 한다. 본래 채무 대신에 돈으로. 본래 채무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를 전보배상이 봅니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일방의 과실이 전제돼야 돼요. 일방의 과실로 불능해야 돼요. 일방이 뭐로? 과실로. 과실로 뭐가요? 불능이 됐을 때. 그래야 전보배상을 얘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돈 달라고. 그림 대신에 돈으로 변상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용됐을 때는 수용돼서 불능이 된 거잖아. 건물이 이행을 못하는 불능 상황이 생겼죠. 이때 을은
을은 누굴 상대로? 건물주 갑을 상대로 뭐 해달라고? 전보배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를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수용은 갑의 과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을은 갑에게 무슨 배상? 전보배상 청구를 수용일 때는 안 된다. 꼭 기억합니다. 보상금 청구. 이 대상 청구는 돼도 을이요. 을이 갑에게 대상 청구는 돼요. 대상 청구. 무슨 청구? 대상 청구는 됩니다. 이건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전보배상이에요. 전보배상 청구는 안 돼. 이 두 가지가 딱 대비돼서 마무리될 것.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동시행항변권 그리고 우연부담의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꿰찼습니다.